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리행위의 효력요건이고, 이제는 대리권의 존재, 여기를 공부하는데, 자,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대리권의 갑이 을에게 우리는 대리를 배우면서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갑의 토지 소유권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병에게 넘어가느냐, 요거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부동산 대리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대리. 대리나 네가 내 대신 혼인을 해라, 그런 거 안 배우거든. 대리나 네가 내 대신 유언 좀 해라, 그런 거 배우냐? 대리 내 대신 유언해라, 그래서 유언 본인과 다르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매매를 배운다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제 토지가 있는데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래. 근데 토지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물권법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또 나와줘야지. 그럼 입 아프니까. 다시 한번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사용수익 하는 걸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관리행위. 이걸 처분하는 걸 처분행위. 맨 쓰기만 해. 수선도 해. 그래서 소유자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근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지, 수선해달라고 했는지,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시킨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지 않으면 요 세 가지 다 해야 되겠어. 보존행위만 해야 되겠어. 그래, 그것만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내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책을 읽을 때 외우는 방법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가 해서 여러분들 그냥 책 읽다 보면 보존행위 할 수 있구나 하는데 그거 잊어버린다고. 그럼 이렇게 딱 우리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민법은 토지 하나 갖고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건물은 부동산 취급도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민법에서. 그 건물이 부동산이냐? 기기는 기지만 그까지 넘어가 부동산 취급도 안 해. 토지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거 공부하는데, 오늘은 대리인을 통해서 넘어가느냐 그걸 공부하시고. 자, 대리권의 범위가 두 개 있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경우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다 해야 돼. 보존행위만 해야 돼. 또는 관리행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안 되고, 요거예요, 이게. 이게 대리권의 존재. 두 번째는,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하고, 또 A에게도 팔아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럼 대리인이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인 경우는 각자가 대리행위를 해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전원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인인 경우는 다 같이 수각. 배웠다고 대리권의 존재가 하잖아요. 수인인 경우에는 여럿이 각자가. 그 다음에 대리인은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함으로, 대리인 지가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리인이 지가 사는 계약을 다 같이 자기 계약. 그 나쁜 놈이요, 자기 계약하면. 그럼 자기 계약에서 지가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대리인이 비싸게 사는 사람 봤어? 어렸을 때 보면 동생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잖아. 그래서 장가 가면 동생들에게 사이좋게 지내. 자기 것 따져. 나이가 먹어. 그러면 이제 90 먹은 사람이 곧 죽을 때 다 됐어. 그럼 욕심 없을 것 같아. 더 부려. 그거 이상하더라고. 나이가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욕심이 더 생겨. 형제간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려거든. 능력을 키워야 돼. 하찮은 것들을 다 가볍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장 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있는 것도 동생들하고 싸우고 안 싸우고 나눠주고 그러잖아, 이거. 근데 한정된 재화가 한정된 범위 속에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욕심 부릴 수밖에 없거든.
자기 지금 취득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셔. 아멘 해야지. 그래서 대리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이유는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기 계약, 쌍방 대리 할 수 없다. 그게 대리권의 존재야. 자, 정리해보자.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21페이지에 밑에서 양가로 3번에 대리권의 존재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다 명확한 경우에다 동그라미 쳐봐. 명확한 경우. 오른쪽은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어도 있지 어딘지 밑줄도 못 보. 여기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두 개만 구별해봐. 그렇지. 화진 씨도 올해 합격하고 있네. 인재사 철들었네. 3년 하니까 이제 밑줄도 긋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여기서 3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원 오면 다른 데서 3년은 내공이 쌓였다 그런 얘기야. 에듀윌 학파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야, 저기 3년은 여기서 한 달만 공부해도. 두 번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수권행위 해석상,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저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해석상 요 말도 놓치면 안 돼.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말들 놓치면 안 된다니까, 공부할 때. 아,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수권행위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지 토지에 대해서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의 존재의 범위를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명확하대. 그러면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토지를 너 매도해달라 그러면 매도만 하는 거라고, 매도. 다른 거 안 돼. 근데 매도해달라고 했는지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더라. 그럼 무슨 짓만 해야 돼?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리권의 범위. 결국은 여러분들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대리권의 존재에서 가르쳐줘 버려, 나는. 근데 다른 데는 에듀윌이나 이런 데는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해놓고는 연병을 나중에, 야, 그거 대리권 존재하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가버려. 결론이. 그러니까 그건 대리권의 존재의 범위를 묻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럿이 본인을 대리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여기다가 수 해놓고 각 외워버리는 거예요, 공부. 빨리 동그라미 쳐. 수, 각. 두 번째,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하나의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을 대리했다. 밑줄 그으셔봐. 두 사람 이상을 대리했다. 밑줄 그어.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럼 쌍방 대리는, 여기 봐. 쌍방 대리할 대리권 있어, 없어? 없지. 했으면 뭐가 되겠어? 무권 대리. 또 저렇게 공부를 하네, 씨. 하여튼, 씨. 여기 봐라. 대리권 없는 짓을 했으면 무권 대리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근데 무권 대리도 무효기는 무효야.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자기 계약 했으면 무권 대리. 그럼 이건 무권 대리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권 대리니까 나중에 본인이 추인 넣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 그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인 넣을 수 있다. 무권 대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을 대리한 경우 밑줄 그으시고,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쓰라고.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다. 그럼 무권 대리는 무효이다 하면 결론은 맞아. 그러니까는 쌍방 대리는 무효이다 했지. 근데 그 무효는 밑줄 긋고,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는, 여러분들 무효는 밑줄 그으셔봐. 확정적 무효요, 불확정 무효요. 옳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불확정 무효다 이렇게 쓰면 됐어. 그럼 본인이 추인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번. 대리권의 범위가 이제 밑줄 그으셔. 명확하지 않음. 그럼 명확하지 않은, 그러면 토지 놓고 생각해야 돼. 토지. 명확하지 않으면 무슨 죄만 할 수 있어? 보이게만 있잖아, 보이게.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있어. 보이게만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명확하지 않으면 뭔지만 할 수 있어? 보이게. 대리권의 범위에서 보이게. 아까 토지에 대해서 다시 보존행위. 사용수익에서 그걸 이용행위라고 그래. 사용수익을. 그리고 주택을 개량하는 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게 있다 이렇게.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을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몇 줄 것이요. 소멸시효 중단은 여기서 무슨 행위요? 소멸시효가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되는 걸 막는 거라고. 그건 무슨 행위? 보존행위잖아 그런 거. 소멸시효 중단을 몇 줄 긋고 메모 보존행위.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보존행위는 있지.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여기는 이제 4번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몇 줄 것이봐. 매매계약 체결에다 몇 줄 것이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에다 몇 줄 것이고 자, 명확하지 않아 거기는. 그러지 거기 명확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몇 줄 것이야. 명확한 경우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명확한 경우도 있고 해서 개념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되네.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중도금 주면 카지노 갈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걸 뭐라고? 대리권 남용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5번 예금계약 체결 위임 밑줄 그으셔봐. 예금계약 체결 위임. 그럼 예금계약 체결 위임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명확한 경우는 한 개 의사표시와 써야 돼. 한 개 의사표시 플러스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고 또 한 개의 의사표시는 돼 안 돼. 이 엄청 쉬운 거 안 돼 이런 것들. 명확하면 시킨 일 의사표시 그리고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의사표시를 배우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시킨 의사표시만 하는 거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즉 따라서 한 개만 하고 두 개는 안 된다. 그것만 알아도 문제 맞춰버려. 한 개만 하고 두 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봐라.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갖는 대리권 속에는 예금계약만 해야 되겠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 개만 해야지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거 외울 거, 이런 것들 볼 것도 없어. 예금계약 가서 통장을 만들어라 했으면 통장만 만들어야지. 가서 그 통장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사표시잖아, 지금. 대출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사표.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어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박수. 그렇게 해결해버리라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요거 쉬었다. 4번 봐야지. 4번. 자, 원래 4번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몇 줄 것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몇 줄 것이고, 이거 금지까지는 빼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다 몇 줄 것이고, 무권대리 이렇게 써요, 무권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슨 대리? 그러면, 허용된다, 허용.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은 허용에다 몇 줄 것이고, 허용에다 몇 줄 것이고, 다툼이 없는 행위. 거기상 분쟁이 없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쟁이 없는 것은 대물변제, 선택 채무의 이행, 이전 등기 신청, 다툼 있는 채무 변제, 기한 미도래의 채무 변제 어느 거요? 다른 건 다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전 등기 신청은 새로운 문제를 생기게 할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그냥 등기 신청만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껄쩍지근한 것은 안 돼.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꺼림칙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 이렇게 한 문제씩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자, 쉬었다 합시다.